안녕하세요, 메딕입니다. 자, 오늘은 민물고기 이야기고요. 버들붕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버들붕어 이야기는 초창기에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민물고기 컨텐츠를 조금 올리다 보니까 버들붕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생물 컨텐츠를 만들 때 보통 종, 분류, 생태, 서식처, 채집, 사육, 번식 이런 식으로 해설 컨텐츠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그냥 영상을 띄워드리면서 약간 썰이나 버들붕어에 관련된 그리고 민물고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구독자분들도 대부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설명 컨텐츠를 할 때 특히 민물고기는 신경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애니메이션도 그리고 표도 넣고 하는데 시간이 워낙에 오래 걸려서 그냥 보조자료 없이 천천히 오늘은 그냥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넣을지 몰라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진행해볼까 합니다. 아마 주무실 때 듣는 분들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영상만큼은 겹치지 않는 자료들이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속에 계속 보이는 물고기가 버들붕어라고 하는데요.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일본에서 훔쳐갔다는 표현을 제가 했죠.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원래 버들붕어는 우리나라하고 중국에 서식하고 있었는데 1910년대 우리나라에서 버들붕어를 일본으로 가져가서 하천에 풀었다고 해요. 그때 정식으로 가져갔겠습니까? 그냥 막 가져갔죠. 생물을 가져간 것도 도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버들붕어 일본명이 조선분화, 조선붕어라고 합니다. 이게 분화가 붕어란 뜻이거든요. 또 가물치도 우리나라에서 데려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이 생물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니까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우선 중국은 생물의 기원이 전부 중국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우리나라 어류의 기원이 황하하고 아무르강이니까 맞는 말이기는 한데 동양 삼국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학센터나 생물 담당자분들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예전에 제가 양자강에 민물 돌고래가 사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 담당자분하고도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돌고래 쪽으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로컬피쉬, 그러니까 토종생물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한 편입니다. 사실 당연한 건데 이걸 조금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토종생물이 아닌 생물한테는 좀 배타적이에요. 외국 생물과 토종생물을 명확하게 차별화하는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종 자체를 그냥 좀 싫어하죠. 물론 저도 늘 얘기하지만 외래종은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생물학적, 환경학적 접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토종생물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강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 반면에 일본은 외래종에서 굉장히 관대해요. 예쁘면 그냥 가져다가 다 하천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 토종생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일본 정부에서도 외래종 관리는 하는데 어쨌든 성향이 조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버들붕어나 가물치는 물론이고 미국에서 들어온 부룩송어나 갈색송어, 중국의 앵추위까지 일본 하천에는 없는 게 없어요. 자, 아무튼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제일교포 버들붕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과거 1970년대에는 버들붕어가 일본 대부분 지역에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일부 지역에만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게 일본의 콘크리트식 농수로 사업입니다. 일본의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농촌에도 현대식 토목 사업이 본격화된 1970년대부터 버들붕어를 비롯한 많은 생물들이 멸절하거나 개체수가 급감했는데 대표적인 게 수달하고 잔가시고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수달은 멸종위기 종이고 잔가시고기는 과거의 멸종위기 종이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인 건 맞지만 양상은 조금 다른데 이쪽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니까 조금 뒤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인류가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야생동물들, 특히 물고기들은 큰 변화를 맞기 시작해요. 과거에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늘 피해만 본 생물들이 있는 반면에 원치 않는 반사이익을 얻었던 생물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게 버들붕어를 비롯한 농수로에 살아가는 생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류 문명이 발달한 후부터 지금까지 큰 분기점을 한 4곳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농경 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쭉 지나서 1950년대까지는 기본적으로 하천의 물을 관리하고 전답을 두어서 치수를 관리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원래 물의 흐름이 좀 느린 지역을 선호하는 물고기들, 좀 작은 물고기들은 서식 환경이 늘어나면서 번성기를 이룹니다. 이 농수로라는 살기 좋은 환경이 새롭게 조성된 거죠.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부터 수환경에 토목공사라는 개념이 시작되거든요. 이때부터 농수로를 주무대로 살아가던 물고기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살만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제방이 건설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거기와 더불어서 비료와 세제, 농약 등 이화학 오염에도 큰 피해를 입기 시작을 하죠. 그래도 견뎌냈어요. 아까 이 부분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적이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조금 엉성하게 조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엉성하게 조립되었을 때 수로의 순기능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좀 있지만, 이게 좀 얼기설기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 조금만 흙이 노출되어도 금방 수초나 식생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나 생물 입장에서는 그래도 견딜만 했던 시기였던 거고요. 그 반대로 일본은 오랫동안 물속에 식생이 자라지 못하면서 멸절된 물고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은 우리나라 역시 굉장히 꼼꼼한 수로가 만들어지면서 농수로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물고기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아주 과거에 살던 자연형 습지는 이미 거의 다 자취를 감추었고, 강의 하구는 거의 반신불수가 된 지 오래니까요. 사람에 의해서 약간의 번성을 누리다가 사람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라져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현명하게 도와줘야 되겠죠. 자, 다시 버들붕어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버들붕어가 우리나라 전국에 살아가는 만큼 별명, 그러니까 방언도 굉장히 많은데, 대구 지방에서는 해방고기라고 한다고도 하고요. 꽃붕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전국적으로 월남붕어라고 많이 불러요. 사실 20대 이하 어린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1970년대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그 당시에 아주 힙했던 치마가 있습니다. 그 원색의 화려한 편한 치마인데 그걸 월남치마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월남,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들어오거나 현지에서 이런 치마를 입었던 거는 아니라고 해요. 월남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버들붕어의 지느러미나 채색이 화려해서 이런 이름이 붙지 않았나 싶어요. 이 버들붕어가 우리나라 강원도와 동해하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채색하고 모양도 조금씩 다릅니다. 영상에 보여드리는 개체는 충남과 전남 지역의 곡창지대에 서식하는 버들붕어 모습이거든요. 수컷은 지금 혼인색이 완전히 든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약간 진한 노란빛이에요. 그래서 조금 예쁜 색이 유전되도록 토종 관상어 사업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언젠가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재밌는 건 궁극적으로 관상어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개량종들은 판매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게 다시 자연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또 자연에서 채집한 개체들보다 뭔가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조금 더 예쁘다든지 밥을 잘 먹는다든지 질병에 강하다든지요. 어쨌든 그런 건 우리 청소년 시청자분들, 어류빌려님이나 달막내, 민물고기 물생활 같은 분들이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어요. 우리 또 생물을 연구하실 시청자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다음에 영상에 모두 불러드릴게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조금 더 버들붕어 생활사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버들붕어가 제대로 된 체계화된 농수로화 사업에 큰 피해를 입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버들붕어들이 산란하는 장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버들붕어 수컷이 산란 준비가 되면 저렇게 예쁜 턱시도로 갈아입고 수초나 은폐물 밑에 거품집이라고 하는 둥지를 만드는데, 저기에 암컷을 유인해서 산란을 하는 거죠. 보면 수컷이 긴 몸을 이용해서 암컷을 부드럽게 감싸서 알을 받아냅니다.
알은 부상성, 그러니까 물에 뜨는 알을 낳는데 그렇게 태어난 알들은 거품집 사이로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수컷이 정성스럽게 알들을 지켜내는데요. 혹시라도 밖으로 떨어진 알들은 다시 입으로 물어다가 집에 가져다 놓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애들이 클 때까지 정성스럽게 보살펴요. 사실 이 사이에 수컷끼리 만나면 굉장히 격렬하게 투쟁을 하는데 다른 수컷이 집 근처에만 오면 그냥 서로 박치기를 하면서 싸우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이 버들붕어를 투어라고 합니다. 미물고기 서적을 보면 중국에서는 이걸로 누가 이기는지 내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중국에 현재 가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버들붕어로 싸움을 하는 건 아니고 중국에는 연미 투어라고 그래서 제비꼬리처럼 꼬리 지느러미가 갈라진 종이 있거든요. 약간 파라다이스 피쉬처럼 생겼고 크기도 굉장히 큰데 그 종으로 하더라고요. 그놈들은 진짜 죽기 살기로 싸워요. 야시장 같은 데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물학대라고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란하는 걸 보시면 아까 수로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수로화 사업이 진행되면 수초, 정수식물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산란장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이런 연꽃잎 밑에도 알을 낳지만 보통은 정수식물이 수명을 다해서 수면에 녹아서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게 산란장 역할도 하지만 버들붕어 새끼들도 먹을 수 있는 작은 생물들이 많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벼룩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수로화 사업이나 수환경 공사를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하는데, 그때 생물 조사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거예요. 단순히 어떤 생물이 산다, 보호종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공사 예정지에 버들붕어가 높은 빈도로 살고 있는데 교각 공사를 하게 되면 서식처 교란이 우려되니까 공사장 상부에 대체 서식처, 비오톱을 마련한다든지, 거품집이나 수초가 다치지 않게 방지막을 설치한다든지, 공사가 1년 뒤에 예정이니 1년 전에 공사지의 수초를 제거해서 자연적으로 다른 곳으로 버들붕어를 분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는 거죠. 사실 아직도 영양평가가 많이 미비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젊은 구독자분들이 현장으로 올 때는 더욱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있겠죠. 자, 그럼 조금 섭섭하니까 버들붕어 채집하는 모습도 한번 볼까요? 저 영상 속에서 물고기를 채집하는 분은 민물고기 채집의 전설 조송장님이라고 하고요. 저분이 정말 대단한 게 단순히 물고기를 채집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생각할지를 예상하고 채집을 하세요. 환경에 맞게 효율적인 장비들도 다 직접 제작을 하시고요. 저기 영상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동그란 그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 세계에서 농수로 채집에서 저 녀석보다 효율적인 장비를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목에 걸고 계신 저 통도 진짜 엄청난 발명품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제가 조성장님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는 민물고기나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인 건 당연한 거고,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시기 때문인데, 학자 영역의 학문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물고기의 생태나 환경을 이해하고 그 노하우를 아끼지 않고 많이 전파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마 조성장님과 같이 작업한 논문만 한 트럭 될 겁니다. 네, 아무튼 버들붕어는 저런 농술에 많이 살아가고요. 자, 이건 버들붕어 새끼들인데 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10일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진 녀석들은 다시 수컷이 입은 물어다가 집에 데려다 놓죠. 사실 이번 영상은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간 내용임을 잊지 마시고요. 이런 야사나 비사 같은 이야기들이 재밌으시면 가끔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는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